안녕하세요.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입니다. 최근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핑계고에서 연예인 김광규가 한 달 전 치질 수술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평소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광규가 갑자기 이런 민감한 건강 이슈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에 많은 시청자들이 놀랐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치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 중 1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질로 인한 불편함을 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1명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김광규의 고백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치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질 관리법과 예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진공 좌욕법은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극찬을 해주신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치질은 무엇일까요? 치질은 의학적으로 치액이라고 부르며 항문 주변의 정맥이 부풀어 올라 생기는 질환입니다. 항문 내부에 생기는 내치액과 항문 외부에 생기는 외치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을 단순히 불편한 질환 정도로 생각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항문 출혈, 극심한 통증, 나아가 항문 협착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광규는 방송에서 군대에서 생긴 치질이 재발해 결국 수술을 선택했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수술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치질 증상을 알고 미리 대처하신다면 김광규처럼 수술대에 오르는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질의 경고 신호 5가지. 당신은 지금 치질의 초기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배변 후 화장지에 선홍색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변비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넘기지만 이는 내치액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둘째, 항문 주변이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밤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심해진다면 외치액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배변 시 통증이 느껴지거나 배변 후에도 불편함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항문 내부에 염증이 생겼거나 치액이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항문 주변이 부어오르거나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혈전성 외치액의 주요 증상으로 방치하면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변 후에도 뭔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는 내치액이 커져서 항문관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치질에 대한 흔한 오해들. 치질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방해하고 있어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치질은 노인병이다. 많은 분들이 치질을 나이 들면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0대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젊은 층의 치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질은 남성에게만 생긴다. 실제로 여성도 치질에 많이 걸립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복부 압력 증가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치질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매운 음식이 치질을 유발한다. 매운 음식 자체가 치질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운 음식으로 인한 변비나 설사가 치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질은 자연히 낫는다. 경미한 치질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진행된 치질은 방치할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치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질 예방법. 치질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들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치질 예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시 힘을 덜 주게 하여 치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현미, 통밀,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사과, 배, 브로콜리, 시금치는 섬유질이 풍부해 치질 예방에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치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는 항문 주변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입니다. 넷째, 올바른 화장실 습관입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항문 주변의 압력을 가중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배변 시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째, 좌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5분간 엉덩이를 담그는 좌욕은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2에서 3회 실시하면 좋습니다. 치질 악화 요인과 주의할 점. 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치질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시간 앉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있거나 화장실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앉아있는 것은
항문 주변의 압력을 가중시켜 치질을 악화시킵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탈수를 유발하여 치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량을 줄이고 음주 시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셋째,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직접적으로 치질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소화기에 자극을 주어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치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위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충분한 휴식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다섯째, 비만입니다. 과체중은 복부와 항문 주변의 압력을 가중시켜 치질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는 치질 예방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악화 요인들을 피하고 앞서 소개한 예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치질로 인한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은 한번 생기면 평생 가는 질환이라고 오해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질 관리법. 이미 치질 증상이 있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치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좌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엉덩이를 담그는 좌욕은 항문 주변의 통증과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좌욕 시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항문 주변의 청결 유지입니다. 배변 후 부드러운 화장지나 물티슈로 항문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냉찜질입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 외치액의 경우 얼음팩을 수건으로 감싸 항문 주변에 10에서 15분간 대주면 통증과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적절한 보조제 사용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치질 연고나 좌약은 일시적인 통증과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은 피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진공 좌욕법입니다. 이 좌욕은 항문 내부를 압력이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정맥, 혈관 압박 및 혈액순환 방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공 좌욕기를 변기 위에 올려놓고 하루 3분씩 3세트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 좌욕은 이미 15년 전에 미국에서 개발되었고 대한민국 원조 진공 좌욕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증상이 심한 경우 빠른 증상 완화에 획기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관리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관리법을 통해 치질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진공 좌욕은 꾸준히 실천할 경우 2에서 3주 내에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치질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기서 잠깐 이 예방법들을 실천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단순히 치질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나 설사와 같은 다른 소화기 문제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질,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모든 치질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배변 시 선홍색 피가 나오거나 변기에 피가 떨어지는 정도의 출혈이라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갑자기 항문 주변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심한 통증이 있다면 혈전성 외치액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항문 주변이 심하게 부었거나 항문에서 덩어리가 나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탈출성 치액의 증상으로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열, 오한, 항문 주변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항문 주변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배변 습관이 갑자기 변하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치질 외에도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질 진단을 위한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부분 직장 수지 검사와 항문경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S상 결장경 검사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과정이 부끄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검사 시간은 대개 몇 분 내로 빠르게 끝납니다. 치질 치료법과 회복 과정. 치질 치료법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증의 치질은 앞서 설명한 생활습관 개선과 자가 관리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습니다. 중등도의 치질은 약물 치료나 비수술적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국소스테로이드 연고나 좌약이 사용되며 비수술적 시술로는 고무밴드 결찰술, 경화요법, 적외선 응고술 등이 있습니다. 중증의 치질, 특히 김광규 씨처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치액절제술이나 치액고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시행됩니다. 치액절제술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확대된 치액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반면 치액고정술은 확대된 치액 조직을 제거하지 않고 원래 위치로 고정시키는 수술로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수술적 시술 후에는 12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술적 치료 후에는 24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첫 일주일은 통증이 심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처방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좌욕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배변 시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둘째,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변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셋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넷째, 정기적인 좌욕으로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질 수술 후에도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수술은 현재의 치질을 치료할 뿐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앞서 설명한 예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질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치질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치질은 유전되나요? 치질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질에 취약한 체질, 예를 들어 혈관 연약성이나 결합 조직 취약성 등은 유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치질 환자가 많다면 더욱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 생긴 치질은 출산 후 자연히 좋아지나요? 임신 중에는 복부 압력 증가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치질이 흔히 발생합니다. 출산 후 많은 경우 자연히 좋아지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산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질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나요? 치질 자체가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질과 직장암의 초기 증상이 비슷할 수 있으므로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출혈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질 수술은 매우 아픈가요? 과거에 비해 현대의 치질 수술은 통증 관리 방법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신 술기인 치액 고정술은 전통적인 치액 절제술보다 통증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약물 및 비약물적 방법들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질로 인한 출혈과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치질로 인한 출혈은 주로 선홍색이며 변기 물에 떨어지거나 화장지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은 주로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검붉은 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치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김광규의 용기 있는 고백처럼 치질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질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예방법과 관리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치질로 인한 불편함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화장실 습관은 치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관한 정보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많이 요청해주시는 건강 주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